자, 오늘 이제 5월 9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세인트루이스, 지금 뭐 내셔널리그 최하위에 빠져있는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세인트루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포수 기용에 대한 문제, 이 FA로 거액을 들여서 영입한 포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지명타자 자리로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세인트루이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였었죠.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8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수훈 선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윌슨 콘트레라스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타수 2안타에 1득점, 2타점 맹타를 휘두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앞두고 진짜 기대 속에서 영입된 그런 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년에 8,750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약 1,16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게 역시 이 세인트루이스의 전설이었던 야디어 몰리나,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쨌든 올스타를 3차례나 수상을 했었던 윌슨 콘트레라스를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콘트레라스가 어쨌든 오늘 경기 처음 친정팀인 컵스 방문에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더거시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 눈물이 사실 이제 친정팀을 떠나와서 그래서 눈물이 난 걸 수도 있겠지만, 지난 8일부터 팀 회의를 통해서 이제 포수가 아니라 이 지명타자로 콘트레라스를 기용하기로, 당분간 기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 키즈너가 주전 포수로 기용이 됐었죠. 그리고 시즌 전에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영입을 했었던 트래비스 바레라가 이제 콜업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백업 포수로서 좀 안방을 이렇게 보강을 해보겠다, 이런 모습인데, 결정 이후에 콘트레라스 선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선택은 아니지만 익숙해져야 한다. 내게는 힘든 일이지만 나도 결국에는 구단의 직원일 뿐이고, 포수지만 구단이 지명타자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타자가 되는 것 뿐이다. 오늘 경기에서 뭐 최선의 타자로서 활약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 결정이 좀 다소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네, 콘트레라스가 지명타자로도 기용이 될 만큼 타격 성적이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통산 768경기에서 홈런도 119개를 때려낸 선수이고요. 타점도 381타점. 타율은 2할 5푼 7리로 났지만 장타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통산 OPS가 포수치고는 정말 높은 0.806입니다. 그래, 올스타 3차례 이 출전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타격 성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조명이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비를 막 못하는 선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도루 저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이고, 이 프레이밍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몰리나의 뒤를 이을 후보로 또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게 이제 콘트레라스인데, 지금 뭐 당시 영입했을 때도 5년에 8,750만 달러면 좀 싸게 영입했다, 이러는 또 반응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포수치고 워낙에 타격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매년 20개가 넘는 풀타임 기준으로 때려낼 수 있는 선수일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비도 이 커리어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왜 지명타자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샅샅이 파헤쳐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명타자, 뭐 1루 혹은 이제 외야수로도 출전한 경험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콘트레라스가 커리어 대부분을 포수로 출전을 했고, 또 그리고 포수 포지션에 대한 또 애착도 있는 선수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10승 24패, 내셔널리그 최하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올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야디오 몰리나 은퇴했어도 세인트루이스는 가장 강력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우승 후보로 꼽혔었는데 정말 성적이 처참한데, 일단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그 변화의 첫 발로 포수 포지션에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 전까지 팀 평균 자책점이 4.70, 내셔널리그 10위였고 선발진 평균 자책점은 5.44, 내셔널리그 13위니까 진짜 뭐 최하위권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콘트레라스도 몰리나랑 화상 통화를 하면서 뭐 조언을 여러 가지 받았다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피안타율도 2할 1푼 7리로 지금 뭐 가장 높은 상황이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홈런도 20개나 허용을 했으니까 뭐 투수 리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왔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20년 동안 이 야디오 몰리나가 세인트루이스 투수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포수로 몰리나가 장기 집권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정말 드물게 볼 배합 자체를 투수에게 거의 전권을 주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포수에게. 포수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몰리나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희가 항상 몰리나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인트루이스의 젊은 선수들이 몰리나를 믿고 던지면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뽑아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자리를 콘트레라스가 바로 와서 대체를 한다는 게 다른 어떤 포수라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이게 몰리나 같은 경우에는 당일 뭐 경기에서 이제 이 포수 바스를 딱 쓰고 앉아 있을 때 상대 타자의 스윙을 읽거나 투수 컨디션에 따라서 아 오늘은 이 공을 선택해야겠구만, 오늘은 또 저 공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런 볼배합을 짜는 데는 워낙에 달인이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 뭐 콘트레라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프런트의 입장인데 이거를 대체 누가 대체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일단 좀 듭니다. 그렇죠. 오늘 MLB.com에 올라온 이 마물 감독, 올리버 마물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콘트레라스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번 결정을 통해서 투수에게 더 익숙해진 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이제 키즈너를 기용하는 그 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면 분명히 지금 같은 변화가 도움이 될 것이고 윌슨 콘트레라스는 아직 우리 구단의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지는 것이 콘트레라스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이제 팀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장 먼저 가져간 이 포지션이 포수이기 때문에 이러면 뭐 콘트레라스 잘못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안 지명타자로 나오겠지만 이 말은 이제 일시적인 이 진단이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세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그아웃에서 볼배합을 지시하지 않는 구단이고 구단 차원에서 포수에게 모든 뭐 게임 플랜이라든지 볼배합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맡겨왔기 때문에 콘트레라스 입장에서 뭐 컵스에서는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세인트루이스에 왔으니까 이제 너는 우리 방식을 좀 이제 적응을 해야 돼. 이제 네가 좀 리드도 하고 다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게 세인트루이스의 이런 방식이 물론 몰리나라라는 압도적인 존재가 있을 때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팀의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포수 윌슨 콘트레라스가 앞서 말씀드린 타격도 잘해. 근데 콘트레라스가 지명타자로 가게 되면은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야수진, 젊은 야수진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특히 외야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콘트레라스가 지명으로 가면 그 많은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팀 내 최다 7홈런 때려낸 놀런 고먼 선수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주로 지명타자로 그동안은 기용이 돼 왔었었는데 만약에 이 선수를 뭐 라인업에서 뺄 수 없다 한다면 이 선수가 이제 2루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에드먼이라든지 아니면 대용이라든지 도노반이라든지 이렇게 내야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의 입지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디에슬레틱의 담당 기자죠. KT 우가 한 말인데 너무 동의합니다. 일단 콘트레라스가 포수로서 투수랑 신뢰를 쌓아야 된다. 우리 팀의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포수로 뛰지 않으면 투수랑 언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언제 세인트루이스의 시스템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아쉬운 생각이란 들어요. 네. 향후 5년 동안 포수로 뛰어달라고 계약한 선수를 한 달 만에 내쫓은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또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대급으로 사실 처참한 기대 이하의 성적에 프런트가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몰리나라는 전설적인 포수의 존재 때문에 그 선수에게 모든 걸 이제 맡겨놨는데 이 은퇴를 했어.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 몰리나가 다 해왔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콘트라스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약간 덮어씌우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어떤 구단이 이제 포수한테 전권을 맡깁니까? 사실 포수한테 전권을 맡겨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다른 구단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인터뷰로 많이 얘기를 했듯이 투수가 이 게임 플랜을 어느 정도 짜서 와서 브리핑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게임 플래닝 코치도 조언을 해주고요. 같이 호흡을 맞추는 포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견을 내고 감독 그리고 전력 분석팀 다 달려들어서 이 선수한테는 이런 공을 던져보자 이런 계획을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에 들어가서 세인트루이스처럼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게임 플랜대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때는 포수가 뭐 게임 플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유두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야 네가 해 몰라. 그쵸. 이거는 사실 직무유기가 아닌가? 팀 입장에서?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몰리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콘트레라스가 아니라 어떤 포수가 이렇게 하겠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쵸.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젤리악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콘트레라스가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또 피치 클락을 또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구단 포수들이 뭐 이 피치 클락 적응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겪는 팀은 사실 없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제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때 스프링 캠프 때 적응 못 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투수들이 한 2이닝 정도밖에 안 던지니까 적응을 못 했을 것이다. 어느 구단은 또 2이닝 넘게 던진 구단이 또 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이 핑계라고밖에 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이런 결정이 아쉬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투수가 못하는 책임을 그냥 콘트레라스 한 명한테 좀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 세인트루이스를 절대 싫어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좋아하는 팀에 가까운데 최근에 이 세인트루이스 다운 어떤 이런 끈기라던가 팀 케미스트리 이런 게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네. 올리버 마무르 감독이 전에 그 좀 된 얘기긴 하지만 타일러 오닐 주루 관련해서 언론에다 대놓고 비판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타일러 오닐이 아이 차차차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제 잘해야지 실력이 막 늘고 더 뭐 잘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임 플랜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선수의 기용이라던가 이런 안시런 플레이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선수는 더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 불성실하게 뛴 거 아닌데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처리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불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포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포수가 던지라고 하는 대로만 던지면은 투수들은 잘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뭔지 아세요? 모든 포수는 보더라인의 투구를 요구를 해요. 근데 투수가 거기로 정확하게 공을 던졌는데 아무리 어떤 타자라고 하더라도 공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코너웍을 잘하잖아요? 못 쳐요. 못 치죠. 근데 왜 맞느냐? 실추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수의 성적이 잘못 나오는 게 포수의 볼 배합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비약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 투수들이 콘트레라스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래부터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웨인라이트, 노세화 걱정 지난 시즌 막판부터 두드러졌었죠. 마이콜라스 지난 시즌 좀 잘했다고 연장 계약 주긴 했지만 그 전엔 어땠습니까? 플레어티 건강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안 드러낸 시즌이 언젠지 기억나지도 않아요. 스티븐 마츠 토론토에서 잠깐 부활했었지만 커리어 내내로 봤을 때는 데뷔 초창기 이후에는 늘 제구가 불안했고 피홈런이 문제가 되는 선수였어요.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잘하라고 하면은 포수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럼 몽고메리는 뭐예요? 몽고메리는 포수를 안 타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투수진 보강 실패, 좀 손 놓고 있었던 거는 이제 프런트인데 그 프런트가 그 탓을 모두 포수에게 좀 독박을 씌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팀 전체적으로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감독도 마찬가지고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불협화음이 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 하나를 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나 형이 있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이런 지금 투수들도 핑계를 좀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몰리나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어떤 다른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못 던지는 거를 콘트레라스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닌가? 뭐 이 방송을 보고 뉘우치라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이런 행동들이 저는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몰리나라는 전설적인 포수가 이 세인트루이스 이 문화 그리고 또 이 성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건 맞지만 그 선수가 은퇴했을 때 그 시스템을 이제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몰리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간다는 게 세인트루이스라는 구단이 지금 좀 뭔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어느 구단이라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뭐 아니면 심각하게 겪느냐의 문제일 뿐 다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에 몰리나 있어서도 하긴. 나도 좀 나이브해졌을 것 같아요. 몰리나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몰리나는 잘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는데 세인트루이스는
그럴 필요성이 없었던 거고 이제 좀 알게 되면은 좀 고쳐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좀 깊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몰리나라는 선수가 대단하긴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좀 KBO 리그에서 포수를 보는 관점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